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로리스트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아마 많은 정보를 좀 찾고 계실 텐데요. 사실 어디서부터 해야 되고 어디로 가서 해야 되고 또 플로리스트?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떠다니는 정보들을 명쾌하게 좀 알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꽃집 취업하기, 꽃집 창업하기 같은 내용들을 먼저 접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플로리스트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부분별 필요한 내용을 우선으로 좀 간단하고 깔끔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꽃일을 10년 이상 하고 있는 플라워 업체의 대표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플로리스트로서 필요한 항목들을 좀 현실적으로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현재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시라면 아래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꽃이 너무 좋아서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갖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것이고요. 두 번째는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꽃으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또 세 번째는 꽃집 창업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꽃이 좋아서 나 꽃일 하고 싶어,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지? 하시며 이제 여러 가지 수업들을 좀 찾아보실 텐데요. 아마 유명 업체에서 진행하는 클래스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거나 또 예를 들면 이런 포트폴리오를 보고 여기 플로리스트 선생님 배우고 싶은데 약간 더 유명한 이름 있는 업체에 가서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실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의 포트폴리오를 본 후에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생각을 하시고 그 업체에서 진행하는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조금은 짧은 기간의 수업을 한 번은 들어보신 후에 긴 과정, 고급 과정이라든지 전문 과정의 수업을 진행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긴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적인 부분이 적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작을 하면 몇 개월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비용도 크죠. 그런데 진행을 하시면서 나 여기 선생님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제가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꼭 원데이 수업을 들어보시며 생각하고 계신 이미지와 또 선생님과의 수업 방향이 잘 맞는지 핏을 한번 체크를 하신 후에 그 다음 긴 수업 과정을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으시니 꼭 이 부분은 지켜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꽃으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선 취업이라면 직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취업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스스로 꽃을 좀 다뤄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플라워 수업의 경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보통 수업의 경우로 따졌을 때는 적어도 한 30회 이상 정도를 수업을 하신 분들을 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30회라고 딱 지정을 한 건 아니지만 30회라는 수업의 기간 동안 여러 계절들을 그래도 좀 겪어보셨으면서 시장에서 나온 소재들을 조금은 여러 가지로 다뤄보셨을 거라는 판단과 그 다음 수업 진행을 하시는 동안 30회라는 수업 과정은 크고 작은 사이즈들의 좀 다양한 사이즈들을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업 횟수의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취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아마 호텔 플로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웨딩 업체라든지 행사 업체, 또 일반 로드샵에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서 호텔 플로리스트, 웨딩 업체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로드샵과는 달리 웨딩, 또 행사, 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드샵보다는 규모가 큰 사이즈의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단 꽃을 예쁘게 꽂아서 보여주는 꽃꽂이보다는 준비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취업을 하셔서 아마 제일 먼저 하시게 되는 일들이 꽃들을 꽂기 위해서
꽂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기물과 또 물병에다가 물을 넣고 그 다음 뽐 작업을 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직접 다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플라워 수업에서는 아마 그런 밑과정들을 좀 준비를 해주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준비된 기물과 과정들을 두고 꽃꽂이에 좀 집중을 하고 디자인에 집중을 하는 편이었다면 반대로 취업을 하시면 꽃꽂이에 집중보다는 우선 그 밑작업의 준비 작업을 하는 플로리스트가 된다고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이런 작업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무겁고 체력적으로 힘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어느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플로리스트가 하게 되는 일이고 꽃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만을 좀 생각을 하고 취업을 하러 가신 분들이 제일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기도 한데 이 부분 취업하시는 분들은 꼭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로드샵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플라워 상품을 잘 만드는, 상품이라면은 제 로드샵에서 뭐 꽃다발, 꽃바구니 같은 내용들이겠죠? 그런 부분을 잘 만드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고객과의 소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꽃집에 꽃을 사러 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어떤 것을 살 건지부터 시작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끝나는 과정까지 모두 플로리스트 혼자 다 전담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의 소통,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빠르게 파악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꽃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조금 가장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주말 근무가 필수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꽃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주중에 일을 하는 것보다는 꽃이라는 자체가 이벤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 또 공휴일 다른 분들이 쉬는 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 취직을 하시는 분들은 주말 근무 거의 필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나만의 꽃집을 오픈하는 일이죠. 아마 플로리스트 일을 하시면 최종으로 좀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을 합니다. 꽃집 창업인데요. 여기서 전해드릴 팁들이 정말 저는 상당히 많은데 우선 이런 팁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 쪼개서 알려드리기보다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꽃집 창업이라는 것의 목표는 예쁜 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수익 창출이 잘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신 수업 과정은 당연한 바탕이 되고 그 바탕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시장 사입에서 뭐 어떻게 꽃을 사입을 해서 절감을 하는지 또 그 다음에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오더가 왔을 때 스스로가 역으로 제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의 역량이 모두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객과의 소통이죠. 꽃집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선 1인 사장님이 많으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 모두 포함을 하고 고객과의 소통, 1대1로 뭔가 영업을 잘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모두 다 소화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창업에 관해서 좀 상세한 내용들은 뭐 예를 들면 사입에서 좀 재료를 절감하는 법, 그 다음에 꽃 조합을 잘하는 법, 고객과의 소통에서 더 나은 금액으로 영업을 하는 법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댓글에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은 그 부분 정리해서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플로리스트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좀 큰 덩이의 취업, 창업을 생각하시는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필요하신 부분 앞으로도 관련된 정보들 많이 남겨드릴 테니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해 주셔서 많은 이득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